성탄절 연휴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 이름 석자가 등장했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이성균 씨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 현재까지 혐의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난 23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경찰 조사였는데요. 네. 먼저 그동안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네. 그간의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소환 조사 때 들어가고 나왔을 때 모습인데 그렇다면 엊그제 세 번째 조사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신경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출석된 모습 그리고 엊그제 23일 날 모습 보여드렸는데 일단 김현주 평론가님 시간이 훌쩍 지나 한 두 달이 그새 흘렀네요 벌써. 그러네요. 지금 눈도 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1차 조사가 10월 28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사를 1시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지난달 4일, 그러니까 11월 4일에 이루어졌는데 조사 시간이 3시간. 이번에는 엊그제죠. 지난 23일에 3차 소환 조사. 이게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19시간이나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뀐 것이 있다면은 이제 외견상 보기에 이성균 씨가 그 마약 검사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이제 모발 염색 같은 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1차 조사 때보다는 2차 조사 때가 더 흰머리가 이제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아마 염색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 3차 조사 때는 1차, 2차 조사에 비해서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어 있고 염색도 한 것으로 보이고 말하는 태도에서도 좀 1, 2차 조사와는 사뭇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성균 씨의 이 말하는 어투나 이런데 1, 2차보다는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뭐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말하는 어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바로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시작된 조사가 밤새 이어져서 19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경 끝났는데 야간 새벽 조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성균 씨는 기왕 출석한 김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 취재진에게 오늘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도 읽히는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의 투약 여부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이성균 씨 각종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유흥업소 실장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일시 장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 조사도 경찰이 진행을 한 바가 있고 네. 특히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 원 상당을 건넨 사실이 존재하는데 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와 같이 돈을 건넬 필요가 있었을까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네. 물론 이성균 씨는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고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모발 검사 등으로 검출할 수 없는 그 이전 기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바탕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앞서 3차 조사 때, 3차 소환 때 들어갈 때와 또 특히 나왔을 때의 그 어투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허주면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 비슷한 식의 그 혐의받았던 GD로고는 지금 무혐의 종결됐는데 지금 이선균 씨 사건 어떻게 돼가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선균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마약을 뭔가를 먹었지만 마약을 투약한 건지 아닌지 본인도 확신할 수도 없고 마약 투약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속아서 먹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 여 실장의 진술이 맞다면 내 몸에서 마약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음성으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운영 규칙에 보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자신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는 않지만 뭐 자신이 떳떳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정황 증거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그만큼 떳떳하고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지난 3차 소환 조사 때 거의 뭐 대질신문에 준할 정도로 경찰이 A씨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 실장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좀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지만 요건 좀 비공개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이 여 실장이 자신도 뭐 속았다, 협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공갈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 공갈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이 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도 불출석한 상황일 것이고 경찰이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여성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섣부른 이 추정은 금물이고요. 앞으로의 그 경찰 수사 과정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굳은 표정을 한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이 씨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사과드린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는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조사는 각각 1시간과 3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9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씨는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 원을 줬다며 김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차 소환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의 1차 소환 조사에서 이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다리털을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소변과 머리카락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는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함께 채취한 다리털은 국과수에서 감정 불가 판정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마약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채모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면서 내사 기간까지 더하면 벌써 2달이 다 돼가는 유명인 마약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사실상 강남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직접적 물증을 찾지 못한 채 피의자의 몸에서도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역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 총 10명 중 수사 초기 내사 대상이었던
재벌가 3세 등 5명은 여전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에 대해선 향후 추가 조사에서 다리털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권 씨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직 의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을 통해 권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는데 오늘 권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다만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을 속이고 뭔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은 없었단 취지로 들립니다. 이 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다른 채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모습을 드러낸 배우 이선균 씨. 일주일 만에 경찰서에 재출석한 이 씨는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소환 때 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이란 거액을 건넨 만큼 마약 투약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여 만에 끝난 1차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3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경찰이 마약 투약과 관련한 이 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검사 등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약 감정 결과가 음성인 상황에서 이 씨가 투약을 시인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인천 논현경찰서에 도착한 이 씨는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법무부를 통해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소환을 통보했고 이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씨가 받는 첫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이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5에서 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며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이 씨는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지만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 이제 이선균 씨는 내사 신분에서 피내사자 신분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말씀은 전해드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선균 씨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가
모두 다시 재조명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의 이선균 씨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동안 마약 빼돌려 처먹은 거 그거, 그리고 유흥업소 불법 운영한 거, 뭐 네가 잘못한 것 중에 극히 일부겠지만 최소한 무기징역 나온다에 내가 18만 원 건데.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법대로 해주지 뭐. 지금 보신 것만 해도 이 영화 작품 말고도 수많은 작품들의 이선균 씨가 주인공을 맡아와서 그만큼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파가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마약 관련 혐의 관련해서 보도들이 그야말로 본물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요. 그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유흥업소 관계자가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선균 씨가 해당 가게에 자주 왔던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흥업소 안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주 왔던 건 맞다. 이어서 VIP들이 은밀하게 온다. 보통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흥업소가 네. 그냥 일반적인 유흥업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이 온다라는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은밀하게 만나는 거군요. 네, 비밀리에. 어떤 VIP들인지 누구를 특정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전혀 없습니다만 이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뭔데요?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어머, 이게요, 방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발언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 관계자의 발언은 추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문제되는 유흥업소가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고 출입하는 인사들이 사회 고위층들입니다.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알만한 인물들 이름이 벌써 피내사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선균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여 실장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의 한 방안으로 관련 인물이나 추가로 마약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여 실장 외에도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들도 마약 사건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물들로 마약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요,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이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지만 그 신빙성은 따져봐야 될까, 믿을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 얘기가 일단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진짜 영화 같아요. 우리 영화 보면 정말 고급 유흥업소, 이른바 몇 퍼센트, 1% 내는 VIP들만 간다는 유흥업소 보면, 영화에서 보면요, 지하가 미로처럼 돼 있고 무전기 등을 통해서 들고 지금 들어간다 어쩐다 몇 중 장치 보안장치 막 통과하고 막 그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 영화 장면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버닝썬 사건 기억하시죠? 아하. 버닝썬 사건이 그것도 역시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버닝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부 강남의 나이트클럽의 그런 클럽 문화가 완전히 일파만파 크게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약이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이 장소,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의 영업 형태에 대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매체가 지금 보도한 바에 따르면 1% 룸으로 운영되는 VIP 클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1%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에 해당되는 멤버십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재력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라는 건 뭐 재력, 뭐 권력, 금력, 뭐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어떤 의미
범위에서의 1%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 10% 이런 말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그 은밀하고도 은밀한 전혀 누가 출입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교 클럽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되는 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도 영화 같은 얘기예요. 아무나 못 가는 유흥업소인데 그 유흥업소에 자주 들었다는 게 이선균 씨가 자주 들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신빙성 사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 취재했던 해당 기자에게 직접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뭐 텐프로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고급 유흥주점 이곳이 텐프로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곳은 그 이상의 급이다. 텐프로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좀 더 값비싼 그런 유흥주점이었다. 타인의 어떤 시선을 꺼리는 뭐 소위 VIP급 유명인이사, 뭐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뭐 재계 고위 관계자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주 고객이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인분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의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흥업소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직업군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중의 시선이 공개되는 게 좀 꺼리는 그런 직업군들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VIP, 운동선수, 연예인 등등등등.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왔고 1% 클럽이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경찰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 유흥업소 관계자의 말이 맞는지 신빙성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왈가왈부만 그칠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성균 씨가 지인의 소개로 이 업소를 알게 된 이후에 구속된 여 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이 되었다는 것인데 경찰이 지난달에 이 업소에서 여 실장이 VIP들과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제보받고 이 여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선균 씨 등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이 여 실장 외에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이어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마약 연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마약을 제공한 사람, 같이 마약을 공동으로 흡입한 사람, 마약을 전전 유통받은 사람,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아마 경찰은 이 여 실장 외에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다양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제보받은 내용들이 사실인지 증거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선균 씨 측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속 보도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선균 씨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수사를 받기 전이다 보니 인정을 해야 할지, 인정을 한다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소 입장이 어정쩡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여부인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이라면 어디까지이고 어느까지 정도 마약이 깊숙이 이선균 씨가 개입을 했고 관여를 했고 흡입을 했고 투여를 했고 궁금하잖아요. 이 자체도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 지금 이 수사를 인천지방경찰청이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들이 하도 질문이 쇄도하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기자들 앞에서 경찰이 조목조목 뭔가 설명을 했다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공식 브리핑을 가졌죠. 그리고 이선균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나 장소 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증거관계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보도에서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집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었죠. 예, 여기에 대한 경찰 입장에 대한 질문도 당연하지만 뭐예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마약을 흡입, 투약했는지 정확한 장소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이성균 씨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뭐 8명이 지금 입건이 됐다, 내사자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충격을 줬던 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죠. 황하나 씨 이번에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같이 수사받게 된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좀 연결고리처럼 다른 인물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 방송인 출신 작곡가라고 알려진 사람의 어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내사자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답답할 지경인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경찰이 물론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돼요. 하지만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한 그렇다면 이성균 씨가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비춰지는 외모, 이미지는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던 이성균 씨가 어떻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고 어떤 과정으로 마약 투약했는가 지금 그게 어떤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도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마약과 관련된 지금 수사 이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성균 씨가 고소한 사건이에요. 누구를 고소했느냐? 바로 여 실장.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에 그 유흥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여 실장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 내용은 뭐냐면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 협박으로 이미 수억 원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추정하는 건 이거죠. 무엇을 협박했을까? 자, 그런데 이 수사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마약의 정황이 유흥업소에서 지금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여 실장이 키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박을 했다면 이 마약과 관련된 협박이었겠고 단순히 수억 원을 던졌는데 마약하는 걸 내가 목도했어요. 정도로 수억 원을 건넸을까?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라는 마약 범죄의 3가지 요건을 전부 다 이 여 실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혹은 추정입니다만 네.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네. 여 실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네. 수억 원의 그런 어떤 돈을 더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가 지금 초점이죠. 그 여 실장이라는 유흥업소 관계자는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병은 확보됐기 때문에 이 여 실장을 상대로 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체적 사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인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따라붙어 볼게요. 왜냐하면 경찰이 아직도 지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관련해서요. 이성균 씨가 언제쯤 소환될까? 왜냐하면 소환 날짜 관련해서 뭐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인천경찰청은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 소환 시점도 지금 잡힌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보를 수사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미 제출 요구를 하면은 이제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출 안 했을 때 이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감정을 보내고 확인이 되면은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그러면 언제쯤으로? 빨리 하겠다. 박성배 변호사님 압수수색 얘기하고 있어요. 압수수색의 대상은 뭐예요? 뭐 자택이에요? 사무실? 차예요? 뭐 어디를 압수수색한다는 겁니까? 마약류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통상 다른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집, 사무실, 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 내역 중에는 장부나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또 다른 한 축은 실제로 출석을 했을 때 이 검사를 충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간이검사로서 소변검사는 이른 어느 정도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 구체적인 마약의 종류나 시기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국과수의 감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굳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는데 당사자가 부동의한다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 압수수색이요?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부동의할 경우에는 강제로 이 채모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된 소환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경찰이 내사 단계를 넘어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는 것 자체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 소환해서 모든 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다른 마약류도 투약 의혹이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 마약류 투약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각 마약류의 투약 종류, 시점 등을 밝혀내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 내사 단계에서 이미 수사에 준할 정도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선균 씨는 그야말로 최근에요. 최전성기를 찍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정말 여러 영화도 출연했고 이미 올해 개봉한 영화도 있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있어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It's good. It's good. 한국 영화의 부활을 되는 신호탄을 저희가 쐈으면 좋겠네요. 잘 자. 칸 영화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희 일정 시작을 칸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릭터의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때문에 이 영화 선택한 건 아니었고 지금 최정아 기자님 시점을 보면 이 마약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영화 등을 홍보하는 인터뷰를 행했던 거 지금 보여지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배우 인생에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배우예요. 왜냐하면 영화면 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도 갔었죠. 그리고 잠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 상황이 산업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손익분기점을 넘은 3번째 영화였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선균 씨가 주연을 맡아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정말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든 영화든 출연하면 다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명배우다. 그래서 작품이 쏟아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배우거든요. 네. 때문에 지난 9월 6일에는 이선균 씨 주연 영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잠이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 영화가 지금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영화에서 이선균 씨가 이 목류병 환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이 홍보를 하면서 이 관련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뭐 혹시 잠버릇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잠은 좀 잘 자는 편이냐라는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이다. 평소 6시간 정도 잔다.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이 부인인 전혜진 씨 같은 경우가 더 예민해서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술과 약을 안 한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도 3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악질 경찰이라는 영화였는데 이때도 인터뷰가 지금 누리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요. 왜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버닝썬 게이트가 정말 나라를 들썩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선균 씨가 관련돼서 이 버닝썬 게이트의 이 논란을 언급하면서 다른 걱정을 다 떠나서 이번에 벌어진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이때 연예계 후배인 승리 씨, 정준영 씨가 이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많이 피곤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한 일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잡합니다. 버닝썬 때
그때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제 수사하면 다 나오겠죠. 언제부터 마약을 처음 접하고 하는지. 근데 직전에 잠이란 영화 그 인터뷰 때 했던 말,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때는 이게 적발될 거라 생각 못했겠지만, 야, 역시 자신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 돼요. 돌아온 게 제일 무섭네요, 진짜. 부메랑 돼 돌아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기자님이 아까 재조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재조명이 아니라 앵커가 말씀하신 부메랑이 됐습니다. 단순히 재조명이 아니라요. 지금 부메랑이 된 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이미지가 구축이 되거든요.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쓰려고 할 때 그 광고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평판들이 쌓여가면서 아, 이 사람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이러면 제약회사 같은 데서 그 광고주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바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광고주들이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혹시나 이 사람이 이런 일에 결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세평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고 이념이고 신념이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부메랑 된 게 당장 난리 난 게 제약회사들입니다. 지금 광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가족이 함께 찍은 그런 그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약회사 광고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다 내리는데 아마도 단순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미 지불한 그런 액수의 몇 배를 이성균 씨한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선균 씨, 앞서 경찰의 얘기 들으셨죠? 이미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는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확보됐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소환 시점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